0, 1. 네, 이제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방금 전까지 봤던 내용이 어떤 훈구라는 세력과 사림이라는 세력 간의 갈등과 각각이 누구인가 였다면 여기 이 2단원부터는 이제 사림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림이 어떻게 세력을 키웠고 붕당이 무엇이길래 그걸 형성했는가라는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사림들이 세력을 키운 이야기, 다음 페이지에서는 붕당을 형성한 이야기 이렇게 둘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서원의 설립과 향약의 보급이라는 페이지인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 이 서원의 설립이라는 거 그리고 향약의 보급이라는 거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사림이 세력을 키우는 요소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서원이 무엇이냐? 말하자면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약이 무엇이냐? 지역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사림이라는 세력들은 원래 출신이 어디였어요? 제야라고도 불리는 중앙 정치가 아니라 각 지방에서의 작은 단위로 이제 각자 마을을 다스리면서 공부하는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 요인들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서원, 두 번째가 향약. 이게 어떤 말이냐? 서원과 향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림이 그렇게 많은 사화로 자꾸 사람들이 죽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에 진출해서 결과적으로 정권을 쥐는 결과를 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서원은 무엇이냐?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우리 옛날에 성균관에서 졸업한 친구들이 뭘 이뤘던 것처럼 신진사대부 이루었던 것처럼 서원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각자 지역에서 자꾸 배출되면서 인재를 자꾸만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스승 계층이 중앙에서 사화 때문에 다 죽었다고 해도 그 다음 제자가 또 중앙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력풀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랄까?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끝없는 재료를 공급했다? 공장이 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다음 향약은 무엇이냐? 아래에서 지역만의 규칙이라고 했어요. 이걸 정확한 말로 하면 향촌이 자치규약이라는 뜻이라서 향촌 사람들이 각자 마을을 다스리기 위해 정해놓은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향약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 우리 사림들이 지방에서 우리 지역을 다스리는 규칙을 만들어. 그렇다는 거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도록 한다는 거겠죠? 그 향촌에 대한 지배를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향촌 사람들은 사림을 따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 대한 이익과 그 마을에 대한 점유를 바탕으로 어디에 나아갔다? 중앙에 나아갔다라는 큰 틀을 볼 건데요. 위에는 서원이 무엇인지, 아래는 향약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봐봐. 사화로 피해를 입은 사림 뭐였어? 무갑기을 네 가지 기억하랬죠? 무, 갑, 기, 을이라는 네 가지 사화 때문에 왜 피해를 입었겠어? 사화가 사림이 피해를 입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촌에서 자꾸 세력을 키워나갔다. 사림은 어떻게 했다? 지방 곳곳에 서원을 세웠다 해서 서원의 기능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유학자들에 대한 제사를 지냅니다. 서원이 각자의 컨셉이 있어. 우리는 저 중국에 있던 옛날 유학자 누구를 모시는 서원, 우리는 우리 선조인 어떤 유학자를 모시는 서원, 이렇게 컨셉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각자 제사를 지내는 방식으로 기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라 이게 학교라고 했죠. 그렇다 보니 성리학을 연구하고 각 지역에서 다른 자제들을 교육하면서 점점 기능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자제가 무엇일까? 양반들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작은 공부하는 학교를 세워서 거기 있는 이제 젊은 청년들을 교육하면서 어떤 교육기관으로 기능한 곳이 이 서원입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인 백운동 서원이라는 거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게 만들어진 건 중종 때 어떤 기능을 좀 바꾸게 된 거는 명종 때인데 중종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자, 중종. 예성연중이잖아. 그럼 이 중 때 뭐였어? 기묘사화 기억나죠? 기묘사화 때 만들어진 이 백운동 서원이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백운동 서원이 명종 때에는 사액서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레벨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옆에 사액서원이 나와 있어요. 사액이 무엇이냐? 서원의 현판, 간판 같은 걸 사액이라고 해요. 그럼 사액서원이라는 거는 이 간판이 주어진 서원인데 이 간판 누가 주느냐? 왕이 줍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이 서원을 왕이 제대로 된 서원으로 임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최초의 사액서원인 백운동 서원, 명종이 직접 현판을 내렸다. 그러니 서원 중에서 인정받은 약간 햇선 마크, 우리 음식 먹을 때 그거 뭐더라? 이렇게만 뭐 하나 더 있는데 하여튼 그 햇선 마크를 받은 음식들은 안전하다고 증거가 있는 거다라는 것처럼 이 서원은 유의미한 서원으로 왕이 인정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사액서원이 된 첫 번째 서원이 백운동 서원이었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은 사액서원이 되었을 때 얻는 이점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 노비, 서적을 지급받았다. 토지랑 노비는 항상 뭐였습니까? 재산이었죠. 재산과 아무래도 우리 공부하는 곳이다 보니까 서적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지급받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세금을 면제받았다. 나라 입장에서 그럼 사액서원이 점점 늘어나면 그 서원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모두 세금을 못 받는 땅이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재정은 점점 부족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서원을 국가 재정 때문에 많이 없애는 그런 경우로도 이어집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 아마 시험 범위까지는 안 들어갈 거고 시험 끝나고 공부한 부분으로 볼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서원이 향촌의 자리를 잡으면서 사림은 서원을 중심으로 이념을 보급하고 정치 여론을 모으며 세력을 키워갔다. 즉 서원을 통해서 사림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향약인데요. 향약은 정말 별게 없는데 한번 볼까요? 향촌에 원래도 이웃끼리 도와주는 풍속이 있었어. 이때까지는 글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서로서로 힘들면 도와주는 그런 문화가 있던 건데 이걸 이제 글로 자리 잡게 정리한 게 사림입니다. 이러한 풍속에다가 유교윤리를 더해서 만든 게 무엇이다? 향촌 자치규약인 향약을 만들었다. 근데 이게 원래 향약이라는 게 그냥 풍속을 유교적인 질서에 따라 만든 규칙인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중국에 있었어요. 중국에서 여씨향약이란 향약이 있었을 때 중종 때 있던 사림들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어. 근데 중국에서 만든 향약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이랑 100% 맞아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보급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이후에 누가? 이황과 이이가 누군지 아시죠?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등등 우리나라 중대의 중요한 유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향약으로 바꾸어서 새롭게 보급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성공을 해. 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작게 쪼개어 했던 그런 향약이니까 성공을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지방 사람들한테 사림들이 갖는 지배력이 높아지는 거죠. 이 사림들이 상도 주고 벌도 주고 지방 농민들한테 유교 윤리를 심어주겠다고 실시하는 이 향약이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이 저 사림들이 우리를 약간 정리하고 다스려준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이 향촌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사림이 지방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점점 키워나간 학교인 서원과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지배력을 키워나간 향약을 바탕으로 힘이 점점 커졌고 그 커진 힘을 바탕으로 중앙에 자꾸만 인재가 진출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사화가 반복되어도 중앙에서 힘을 확실히 잡은 계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그럼 이제 이 사림들이 어떻게 정치를 이어나갔는가가 다음 페이지에 이어지는데요. 이때의 키워드가 붕당입니다. 붕당이 무엇일지 또